자, 다음 여행 조건의 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일정표에 명기된 관광 일정, 호텔, 식사 등 여행 조건을 반드시 읽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캄보디아를 여러 번 출장 갔다 와서 일정표 굳이 안 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종 일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최종 확정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고객한테 나간 일정표대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지 여행사에서 확정표가 내용이 좀 틀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일치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 일정 진행에 필요한 금액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현지 식당, 식사값, 이런 것들은 현지 랜드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값도 현지에서 그냥 바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행사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음식값이라든지 가이드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인솔자가 수령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 여행사가 납부를 다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 팁이라고 하죠. 매너 팁. 이런 부분들을 팁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팁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값이나 이런 것들이 팁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서비스 피가.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사 팁이 불포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인솔자가 손님들한테 전 일정 식사가 몇 개가 있고 팁이 보통 식사값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걷습니다. 걷어서 인솔자가 이제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한 조건 사항들을 여행상품 담당자, 서울 본사 담당자랑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금액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인솔자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투어라는 거죠. 옵션 투어가 뭐냐면 선택관광이거든요. 선택관광의 계획과 지불에 관한 사항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관광이, 그러니까 여행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필수 선택관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의무 필수 선택 관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수 선택 관광이 있으면 손님들한테 또 인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출장을 갔는데 토론토에서 헬기 투어가 필수 선택 관광이다라고 했을 때 손님들한테 미리 그 금액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폼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또 그런 경우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선택관광은 말 그대로 선택관광인데 왜 고객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인데요. 이 선택관광을 이제 현지 가면은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캄보디아에서 시엠립에서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뭐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앙코르와트랑 앙코르톰을 관광을 하는 건데요. 앙코르와트는 사원 하나니까 그냥 상관이 없는, 앙코르톰 같은 경우에는 도시예요, 도시. 옛날 도시인데, 거기를 도보로 관광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에 뒤에 이제 사람이 탈 수 있게끔 개조한 게 있는데, 그걸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툭툭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필수 선택 관광이라고 해서 30불을 더 걷었습니다. 현지에서 관광객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말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보면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상품 가격을.
예를 들어서 49만 9천 원으로 상품가를 맞췄고 필수 선택 관광 툭툭이 30불을 넣으면은 3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2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52만 9천 원인 손님들 입장에서 구매할까요? 49만 9천 원을 구매할까요? 가격만 봤을 때. 그렇죠. 49만 9천 원에 더 싸 보이니까 이 49만 9천 원짜리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관광, 의무 선택 관광은 참 말장난인데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 쪽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터키 쪽도 있나요? 그래서 저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관광,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선택 관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무적인 선택 관광을 많이 있는 저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솔자들이 출장 가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왜냐면 인솔자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손님들은 여행 출발 전에 상담원으로부터 충분하게 이 의무적인 선택 관광을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상담원들 중에서는 대충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 선택 관광에 대해서 또 인폼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 때문에 마찰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가 중간에서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출장을 갔을 때 이런 의무적인 선택 관광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지에서 뭐 기사 가이드 팁 또는 식사 팁, 그다음 식사 비용, 이런 비용 지불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상품 담당자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행동자 취급 사항에 대한 확인인데요. 여행 일정 중 또는 일정 종료 후에 현지의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동남아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미주권에 굉장히 좀 많아요. 특히나 미서부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할 때는 미국 LA에는 한인타운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패키지 투어를 가가지고 나 LA에 이제 왔는데 인솔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LA에 내 친구가 있는데 좀 친구 뭐 일정 중에 하루는 난 친구네 집에 있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라는 것을 인솔자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일주일 중에 하루는 LA에 내 친구가 있으니까 LA 관광을 가니까 거기서 내 친구랑 좀 하룻밤 보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손님이 자유여행으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패키지 여행으로 갔잖아요. 자, 패키지 여행은 뭐냐면요, 여행사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루틴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개별 행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입니다. 패키지 여행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내가 LA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놀다가 만약에 이 손님이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죽었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손님한테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개별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정 중에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서 하루를 개별 활동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됐다.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행사가 지게 됩니다. 왜냐?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를 했고 계약을 해서 갔기 때문에 모든 행사의 책임은 여행사에서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손님이 개별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개별 행동을 해서 사고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 있어서 여행사는 100% 빠져나가기는 무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판례도 여행사에서 일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으로 갔을 때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행 출발 전날이나 전전날에 인솔자가 연락을 돌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LA에 친구가 있어서 하루 정도는 이제 갔다 오겠다. 그랬을 때 인솔자는 일단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상품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손님 개별 행동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손님들은 개별 행동은 안 된다. 만약 개별 행동을 하실 거면은 아예 그냥 자유여행으로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행동자에 대한 그 조치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선택관광과 쇼핑이 있습니다. 여행사 상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쇼핑센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쇼핑센터에서 차량이나 또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자기네 쇼핑센터로 데리고 오면은 거기 손님들 물건을 사면은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메꾸는 그런 건데, 근데 만약에 2일차 때 LA에 쇼핑센터 일정이 있는데 손님이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 행동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쇼핑센터에 우리가 20명을 데리고 가겠다 해서 20명만큼의 행사 지원비를 받았는데 19명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쇼핑센터와 관계가 또 틀어지고 또 행사비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행동자에 대해서 개별 행동을 못하게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인솔자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항공권, 그 다음에 호텔 등의 수배 사항에 있어서 재요청과 대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항공권을 했을 때 그 여정을 확인을 할 때 그 일정표에 표기된 여행 일정과 여정과 그 다음에 항공권 실질적으로 티켓팅이 발권된 그 여정이 일치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 좌석 상태가 오케이인지 대기인지 캔슬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님을 내가 20명 모시고 가요. 2인 1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객실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10객실이 나와야 되죠. 아니죠, 여러분들. 10객실이 아니고 11객실이 나와야겠죠. 왜냐? 인솔자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 좌석이 21석이 오케이가 되는지 인솔자 포함해서, 왜냐면 20명을 모시고 간다라고 했을 때 21석이 오케이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 객실도 정확하게 11개, 2인 1실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면 10방이고 인솔자가 방을 하나 써야 되는 게 11방이죠. 이 11방이 모두가 다 오케이가 되어 있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항공이 오케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고, 호텔이 만약 오케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빨리 방을 하나 더 뽑던가 아니면 인솔자만이라도 다른 호텔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이라도 어떻게 잡던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솔자가 출장 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되고, 최종 확정서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가이드랑 또 통화를 또 한번 해봐서 현지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 일정 진행에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매너팁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 가이드 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냐, 고객한테 걷어서 지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행사에서,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다 미리 걷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 랜드사에서 대신 지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관광이 어떻게 되는지, 선택관광이 의무적으로 선택관광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행동자들,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하루 정도는 자유 일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오케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오케이를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케이를 한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겠죠. 그 2일차 때 만약에 행사를 빠지실 경우에 금액을 좀 일부 내야 되거든요. 금액을 지불을 하시고,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체 식사 비용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 환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거 제공이 안 되고,
혹시라도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서명을 뭐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고객한테 서약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책임은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고객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